안녕하세요. 아빠는 인생 닥터입니다. 다음으로 상급지로 갈아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저수지 이론이라고 해서 비가 내리면 저수지 가운데에서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 점차 가장자리로 퍼지며 가뭄이 닥치면 저수지 가장자리부터 메마르다 제일 마지막에 가운데가 메마르는 것처럼 상승장에서는 상급지부터 먼저 가격이 오르다 점차 하급지도 따라 올라가며 하락장에서는 하급지부터 먼저 가격이 내리다 제일 마지막에 상급지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대세 하락장에 접어들면 상급지 아파트가 하급지 아파트보다 가격 하락폭이 큰 경향이 있으며 상승장에서 상급지와 하급지 아파트의 가격차보다 하락장에서 상급지와 하급지 아파트의 가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 부동산 하락장이 지속되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대출 규제를 많이 풀고 취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도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급지로 갈아타기는 부동산의 상승장보다 하락장에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하락장에서는 부동산이 잘 팔리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 집을 먼저 매도한 후 새 집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이므로 입지가 우수한 상급지로 갈수록 주거 환경이 좋아질 뿐 아니라 가격 상승률 또한 높아지므로 부동산 하락장이 올 때마다 꾸준히 좀 더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갈아타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미래에 사고자 하는 집에 대한 시세 파악이 중요하며 아파트 전체 가격뿐 아니라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두 집에 대한 가격차가 더 벌어졌는지 좁혀졌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매나 극급매 물건을 매수하면 경매로 낙찰받는 것처럼 시세보다 10에서 20%더 싸게 살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발품을 팔아 하락장에서 많이 나오는 급매 물건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을 살 때 발생되는 취득세,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부동산 세법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공부하며 투자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은 신뢰할 만한 공인중개사를 끼고 가급적 소유자와 직접 거래하는 게 원칙이며 등기부 등본을 검토하여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1382 번호로 전화해서 주민번호와 발급 일자를 넣어 신분증 진위 여부까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등기부 등본이란 해당 부동산의 전체적인 정보와 역사를 담고 있는 서류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확인 가능하며 부동산의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살펴봐야 할 기본 문서입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표제부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층수 등 부동산의 기본 사항을 표시한 부분으로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주소지와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가 같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는 현재 소유자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지금까지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갑구의 소유자 이름과 현장에서 계약하려는 사람의 이름이 같은지 확인하고 송금받는 계좌명과 갑구의 이름이 같은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갑구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말이 적혀 있으면 세금이나 이자 체납 등의 사유로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을구는 집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이 있는지에 대한 근저당 관련 정보와 함께 전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유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 최고액은 보통 대출액의 120%를 나타내므로 임대인이 1억 대출 시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 전에는 등기부 등본뿐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했는지 여부와 함께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감인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과 거래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현재 계약의 구체적 사항을 통화하며 녹취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계약하면 통상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송금하는데 이때 반드시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의 통장으로 송금해야 하며 현금으로 빼서 직접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안 됩니다. 아울러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매매일 경우 0.4에서 0.7%, 임대차일 경우 0.3에서 0.6% 사이를 기본으로 하며 이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에 절충하여 잔금날 지급하면 됩니다. 특히 부동산은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 재산세를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매수시 잔금은 가급적 6월 2일 이후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 매수하려는 집에 꼭 방문하여 윗집과 아랫집에 누수된 적이 없는지, 채광 상태가 양호한지, 싱크대랑 화장실 수압과 배수가 괜찮은지, 베란다나 창호에 결로나 곰팡이가 없는지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인테리어 시 꿀팁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테리어는 현장 실측을 바탕으로 평면도와 인면도를 포함해 정확하고 상세한 설계 도면을 제시하며 실내 건축 면허까지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바닥 재료는 대류 난방이 아닌 온돌 난방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타일은 갈라지거나 들뜨기 쉬움으로 적합하지 않고 일반적인 강마루나 동화 자연마루에서 나온 길이 1200에 두께 10T 사이즈의 HDF 마루가 기능적으로 우수하고 유지관리도 쉽습니다. 둘째, 벽체는 내구성이 약한데도 가격은 비싼 도장마감보다는 몰딩과 걸레바지 없이 시공할 수 있으면서 청소와 관리가 용이하고 가성비와 내구성까지 갖춘 필름이 좋습니다. 필름의 색상은 베이지나 그레이처럼 채도가 낮고 엠보나 결이 있어야 질리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하얀 색상의 매끈한 필름은 잘 더러워지고 유지관리가 어려우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베이스 필름을 먼저 깔고 그 위에 맞댐 시공으로 필름을 2번 입히면 매지 라인 없이 깔끔하게 벽체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건식 시공을 추천하며 600 곱하기 600 이상의 사이즈가 큰 타일로 시공해야 줄눈의 비중이 줄어들어 고급스럽고 때도 잘 안 탑니다. 또한 세면대는 1.2m, 샤워실은 2m의 충분한 높이로 방수층을 발라줘야 물이 새지 않으며 환풍기와 변기도 기능적으로 우수한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울러 슬리브라고 하는 바닥에 박혀있는 배관들을 위로 올려주는 공사를 해줘야 변기 냄새가 잘 안 올라오며 화장실 바닥에 구배가 잘 형성되어 물이 하수도로 잘 빠지는지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단열과 방음을 위해서는 내부에 샤시를 하나 더 설치하는 덧창 시공과 함께 현관문 안에 문을 하나 더 다는 중문 설치를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샤시는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인 KCC 이중창 샤시가 가성비도 좋고 성능도 우수하며 중문은 투명 광화 유리로 만든 3연동 자동 중문을 추천합니다. 또한 단열 효과도 있으면서 야간에 확실하게 빛공해를 차단할 수 있는 암막 커튼 설치도 각 방마다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조명은 조도를 직접 확인하고 전구 교체가 용이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밝아야 할 공간에는 큰 직부등보다는 3인치 확산형 원형 다운라이트를 여러 개 설치하고 연결되는 공간은 조명의 교체와 이동이 쉬운 마그네틱 조명을 깔며 편안한 느낌을 주고 싶은 곳은 간접등을 섞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조명색은 공부방처럼 밝은 조명이 요구되는 곳은 아이보리 느낌의 주백색으로, 화장실처럼 편안한 느낌이 필요한 곳은 노란색 느낌의 전구색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광색은 너무 밝은 흰색이라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조명뿐 아니라 여러 전자기기를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IoT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 여섯째, 주방의 싱크대 상판 재료로 대리석이나 원목은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양하는 게 좋으며 세라믹이나 엔지니어드 스톤은 재질이 고급스럽고 오염되지 않으며 뜨거운 냄비를 놓아도 손상되지 않고 강도까지 좋아 유지관리가 쉽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면형 주방을 위한 대형 아일랜드를 설치하고 로봇 청소기의 공간을 포함해 기존에 갖고 있는 가전제품과 가구의 사이즈를 실측하여 최대한 빌트인으로 할 수 있도록 주방 평면 설계는 특히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째,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전체 인테리어 공사 중 제일 먼저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하며 가구는 E1이나 E2가 아닌 친환경 등급인 E0를 사용해야 유해 물질이 안 나오고 좋습니다. 아파트의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팬트리는 짐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필수적인 수납 공간이 되므로 추천하며 이외에도 집안 구석구석 수납장을 최대한 많이 짜는 게 정리정돈하기 쉽고 집이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활용해 노후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택연금이란 내 집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을 종신으로 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퇴직 후 소득은 부족한데 대부분의 자산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에 묶여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입 요건은 반드시 실거주하는 집으로 신청해야 하고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며 소유한 주택이 공시가격 12억 원, 시세 약 17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시점에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이 정액으로 계속 부과되므로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며 중간에 이사를 갈 경우 담보물건 변경을 통한 연금 변경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집값이 상승해도 지급액이 상승하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연금이 평생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집에 대한 상속 또는 포기 중에 상속자인 자녀들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값이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액보다 클 경우 자녀들이 집을 상속받으면서 그동안 부모님께서 받았던 연금액과 이자를 일괄정산하면 되고 집값이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액보다 작을 경우 자녀들은 주택에 대한 상속 포기를 통해 초과 금액을 국가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액의 평균 금액은 연금 개시 시점에 부부 중 연소자가 70세일 경우 집값 시세 1억당 약 월 30만 원을 종신으로 받을 수 있으며 1년씩 당겨받을 경우 약 3.5%만큼 지급액이 감소되어 60세에 연금을 개시할 경우 집값 1억당 월 약 2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 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소되는 폭도 크기 때문에 가급적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아울러 주택연금도 기본적으로 담보대출 성격이므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는 장점과 함께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으며 연금 수령 기간 동안 기존 주택에 그대로 거주까지 가능해 주거비가 절약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집이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 안락한 휴식과 포근한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가장 중요한 필수제입니다. 동시에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 투자 가치도 있으며 주택연금이란 제도를 잘 활용하면 노후를 대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이 있으므로 아파트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반드시 매수와 매도 시기가 적절해야 합니다. 특히 1주택은 물가 상승에 대한 방어용 보험 같은 것이므로 실거주형 아파트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적절한 타이밍에 사고 팔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자세로 부동산을 공부하고 시장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아파트 투자로 거주가치, 투자가치, 노후 대비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아빠는 인생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